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지금 영어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만일세반, 만이세반, 배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이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변 훈련이 끝나고 기저귀와 작별한 아이들도 있을 거고, 뭐 여전히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변 훈련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배변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유의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평가 지표에 우리가 1-2-2에 배변 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배변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변 훈련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배변 훈련이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신체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 이론의 대표적인 우리가 프로이드는 우리가 학문기 때 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아들은 자신의 배설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영아들의 배변 훈련을 할 때 너무 긴장하게 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하거나 또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변 훈련은 민주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의사를 표현할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배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아들의 배설기관 조절 능력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세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아직도 이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따라. 또는 일찍 배변 훈련이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개인차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적절한 배변 훈련의 시기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배변을 조절하는 관략근은 우리가 영아의 신체 근육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변 훈련은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 영아들의 이 배설의 양이라든가 또 횟수 또 배설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주시고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건강 상태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배변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개인차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배변 훈련은 우리가 아이들이 생리적으로 방광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절할 수 없는데 아이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이런 어떤 조절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고요. 배변 훈련을 보통 우리가 시작을 하려면 아이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를 우리가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쉬라든가 응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시작을 해야 되고요. 배변 훈련의 시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광이라든가 또는 항문의 어떤 관략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생리적인 능력이 생길 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변 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24개월이 돼도 25개월이 돼도 소변 텀이 1시간마다 아이들이 소변을 봐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보통 아이가 1시간 30분 정도나 2시간이 되었는데도 기저귀가 뽀송뽀송 아이들이 젖어 있지 않을 때, 쉬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되면 아이가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배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배변 행동이 있습니다. 영아들의 행동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1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의 배변 훈련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절대로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서 아이들이 볼일을 보거나 또는 우리가 교실에서 1세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실에 영아용 변기를 둘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또 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변기에 앉게 되기도 합니다. 기저귀 대신에 변기를 사용하는 것은 영아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 없이 배변 훈련을 한 영아는 우리가 몇 주일 정도 되면 예,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아이는 뭐 2주 정도 되면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서 아이들이 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변에 대한 변이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되면 영아들은 또 소변을 보고 싶다는 그런 감각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소변의 경우는 아이들이 소변을 보고 싶다, 쉬라는 말을 하고 책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이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가리기를 가르칠 시기는 아이들이 오줌을 나오려는 오름을 좀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쉬 했는데 싸버렸다.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있다가 배변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이상 아이들이 기저귀를 적시지 않고 있을 때 또 규칙적으로 아이들이 배변이 이루어지거나 또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변이 기저귀에 묻어 있을 때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또 아이들이 변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배변 훈련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24개월에서 29개월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배변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24개월 전후로 우리가 아이들이 대소변을 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저귀를 차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자주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배변 훈련을 하거나 또는 기저귀를 빼놓은 그런 아이들이라면 선생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빼고 팬티를 입혔는데 아이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그럽게 실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고요. 영아가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대소변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영아의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변 의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에 앉히는 연습을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변기에 앉혔는데 아이가 5분 안에 변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변기에 앉혔는데 아이가 격하게 일어나서 안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예, 우리가 다음에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일과에서 화장실 가는 시간을 기획을 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대소변 가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파악하고 있다가 우리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우리가 대소변 가리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30개월에서 36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배설 전에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라든가 응아라든가 응가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우리가 멈출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방광의 조절 능력이 발달합니다. 보통 우리가 70% 이상 정도 되면 아이들이 낮에는 소변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밤에는 아이들이 오줌을 싸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는 일시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리거나 뭐 오줌 쌌대요. 뭐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너그럽게 대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치를 잘 가리다가도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또 아이가 막 흥분했을 때, 또 긴장을 하거나 또 놀이에 지금 몰입되어 있을 때, 또 집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만 2세 때 아이들이 대소변 훈련을 잘해서 아이가 가리다가도 갑자기 반이 바뀌거나 아이가 다른 반으로 옮겨지거나 또는 선생님이 바뀌거나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못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혼자서 옷을 벗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오줌을 싸거나 종종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라든가 멜빵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소변 훈련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입고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아이들이 벗고 혼자서 입을 수 있는 예, 그런 편안한 옷을 입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가정과 꼭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변 훈련 준비와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영아에게 적합한 변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아들이 쓰는 이 변기에 지금 보이죠? 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변기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기가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용 변기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용도를 설명해 주고요. 또 우리가 아가 인형이 있습니다. 네, 아기 인형이 있죠. 장난감 인형을 변기에 앉혀보기도 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또 앉아보는 이런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 기저귀를 빼고 앉히는 시기를 선생님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아가 대소변을 보기 전에 변이를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관찰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몸이 경직이 되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변기에 앉혀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대변은 소변보다 가리기가 쉽고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금방이라도 변을 볼 것 같아도 또 싫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멈춰야 됩니다. 억지로 안 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지나친 반응은 또 금물입니다. 변기에 변을 보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또는 너무 과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우리 영아에게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기저귀에 싸버려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야단치지 않고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영아 스스로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배변 훈련 중인 영아가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변기 사용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일정한 시간에 배변 훈련을 해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우리 영아들의 배변 시간이 규칙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는 일어나서 또는 낮잠 전후에 또 식사 전후에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이 소변을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배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우리 어린이집에는 화장실의 사용 순서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옷을 벗고 또 용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아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변 훈련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죠. 배변 훈련 시에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엄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영아가 변기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네, 앉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억지로 앉혀서는 안 됩니다. 변기에 대해서 아이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도 가지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혼자서 앉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우리가 배변을 보거나 또 아이가 볼일을 본 후에는 변기의 물을 아이가 내려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은 물을 내리기 때문에 그 물이 누르면서 쫄쫄쫄쫄 내려가죠. 그 호기심 때문에 또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서 또 아이들이 배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아용 변기는 사용한 후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혹시 1세반에 우리가 이동용 영아용 변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바로 비워줘야 됩니다. 네, 바로 비워주고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요. 배변 훈련에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실증을 낸다라면 기저귀를 채워야 됩니다. 아이가 격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하면 안 되고 기저귀 그냥 채워줘야 되고요. 배변 훈련 시에는 우리가 가정과 연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가정이 연계해서 배변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변기에 앉아서 아이가 한 10번 정도 성공했다. 네, 응가를 성공을 하거나 쉬를 성공하거나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기저귀와 작별을 해도 괜찮습니다. 기저귀와 안녕, 뭐 기저귀와 작별, 뭐 빠이빠이 이렇게 할 아이들이 성공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기저귀와 작별하고 팬티를 입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팬티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 팬티를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어떻게 그 팬티를 입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빼고 또 우리 아이가 팬티를 입을 수 있도록 기저귀와 작별하는 의식을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팬티를 선물하는 그런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배변 훈련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기와 그다음에 응가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쉬를 하고 싶다라든가 응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 방법을
방법을 알려줘야 돼. 선생님한테 쉬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소변 텀에 우리가 화장실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간다. 1시간 30분 정도 되면 화장실에 가야 될 시간이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화장실에 데려가야 됩니다. 자, 성공 경험이 많아지면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서 스스로 아이들이 쉬를 하거나 응가를 해서 10번 정도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기저귀와 작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단계를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1-2-2에 보면 만이세영아 배변 훈련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배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우리가 배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 씻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자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같이 아이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 지표에 있는 내용도 살펴봤고요. 또 아이들이 놀이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기 변기에 앉아서 놀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기에다가 뭐 캐릭터도 붙여놓고 아기똥 모양도 붙어있는 그런 이동식 변기, 거기에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놀잇감도 있고 책도 준비해줘서 아이들이 변기를 보고 또 변기의 사용 용도는 어떤 건지 또 아이들이 변기에 앉아보는 그런 경험도 하고요. 또 변기에 앉아서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져 놀고기도 하고 이때 선생님은 놀이로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여기 앉아보면 재밌겠다. 한번 앉아볼까? 꼭 의자처럼 생겼네. 아기 변기에 편안한 의자가 되었네. 아기 변기에 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니? 하늘이는 책을 보고 싶구나. 자, 이번에는 인형을 갖고 와서 흉내내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가 아기를 데리고 왔구나. 어분 아기가 참 예쁘네요. 근데 아기가 쉬를 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여기 아기 변기에 앉히고 쉬를 뉘어볼까요? 그래서 아기 인형을 변기에 앉혀보고 아기야 우리 쉬하자 쉬라고 해서 선생님이 모델링으로 보여주고 아이도 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아기 변기에 앉아서 놀이하는 그런 놀이를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본인도 변기에 앉아서 쉬를 해보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변 훈련 시에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또 그 상황에 맞게 상호작용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의 사례를 지금 봤는데요. 자, 하늘아 응가하고 싶으면 인형아가처럼 여기 변기에 앉아서 응가해 볼까? 하늘이가 응가하고 싶다고 선생님한테 말해주어서 고마워. 지난번 인형아가도 변기에 앉아서 응가를 했었지? 하늘이도 이번에 여기 변기에 앉아서 한번 응가해 볼까? 하늘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들고 앉아서 응가해도 괜찮아. 하늘이 변기에 앉았구나. 하늘이 변기 무슨 그림 있나 한번 볼까? 변기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 그래, 괜찮구나. 하늘아, 여기 변기에 앉아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변기에 앉아서 응가도 하고 쉬도 할 수 있어. 잘했어.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응가하니까 편하지. 선생님이 휴지로 닦아줄게. 이번에는 우리 여기 눌러볼까? 무슨 소리가 나지? 물이 내려가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네. 그래, 다음에도 응가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변기에 앉아서 응가해볼까? 응가할 수 있을까? 또 응가하자. 이렇게 상호작용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응가를 다 했으니까 우리 손을 씻어야 되겠네. 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때? 손을 씻어야 되겠네. 우리 하늘이가 혼자서 손을 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배변 훈련할 때 선생님이 우리 영아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만 2세 영아가 배변 훈련한 겁니다. 예, 배변 훈련한 거에 대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세라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아이예요. 쥐가 말이었구나. 화장실에 가서 쉬 해보자. 자,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바지 한번 내려보자. 팬티도 내려볼 수 있어요? 팬티도 한번 내려보자. 자, 서서 쉬 해보자. 어? 무슨 소리지? 와,
우와, 씻하고 물도 내려주고 팬티도 입어보고 바지도 올려볼 수 있어요? 우와, 씩씩하다. 스스로 너무 잘하는구나. 화이팅! 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2세 지금 아이가 스스로 우리가 변기에 가서 남자아이니까 우리가 서서 아이가 쉬를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뒤에 손 씻는 거는 지금 영상을 잘랐습니다. 아이가 이거 쉬 다 보고 쉬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손을 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2세 아이는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쉬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쉬를 하는 거를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는 여자아이 우리 화장실에 가서 보겠습니다. 쉬어볼까요?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바지 한번 벗어보고요. 팬티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변기에 앉아보자. 어? 무슨 소리가 나요? 오, 수가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 휴지로 닦아볼 수도 있어요? 닦아보자. 조금 더 뜯어볼까요?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네. 조금 더 요만큼 뜯어볼까? 자, 뜯어보세요. 그렇지. 자, 한번 닦아보자. 우와, 스스로 너무 잘하는구나. 자, 다시 팬티 입어보고요. 바지도 입어보자. 옷 내려주고요. 자, 변기물 내려볼까요? 우와, 변기 뚜껑도 닫을 수 있구나. 최고. 잘했어요. 짜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자아이도 지금 봤습니다. 내내 아이들은 지금 배변 훈련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진 아이인데요. 이세라 하더라도 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 배변 훈련에 관련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보여줬고요. 배변 훈련은 우리가 강제로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이 변기 사용하는 게 싫은 아이들이 있어요. 딱딱한 변기 앉는 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기와 친하게 변기가 이렇게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 그때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신체적으로 아이들이 관략근이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신체적 성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저귀와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반 선생님들 지금 배변 훈련하고 있는 선생님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선생님들이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할 수 있을 시기가 옵니다. 그때 저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기저귀와 작별하는 그런 파티, 기저귀 파티, 팬티 파티, 또는 뭐 기저귀 뭐 안녕, 뭐 작별, 이런 어떤 의식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마 이루어지면 그 영상 자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